자, 레그 익스텐션입니다. 보통 헬스장 가면 무조건 사람이 쓰고 있는 머신 3대 머신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벤치프레스. 네, 두 번째. 레그 익스텐션. 그렇죠. 세 번째. 레플더. 오케이, 맞아요. 맞아요. 무조건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게 쓰지만 또 그만큼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희남님이랑 뭘 많이 놓치고 계시는지, 그리고 가장 헷갈리는 게 뭐죠? 등받이를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야 되고, 이 롤러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고, 이 각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고,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선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 탁탁탁탁탁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회사 기구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원칙은 똑같아요. 의자의 끝 패드 있죠? 이 부분이 오금에 딱 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등받이와 의자가 형성하고 있는 이 직각 홈 있죠? 여기에 엉덩이가 꼭 껴줘야 돼요. 그럼 결국 사람 허벅지 길이에 따라서 등받이의 앞뒤 거리가 달라진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스텝인 거예요. 그거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서 등받이 위치 한번 설정해 보실게요. 앉아봐야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딱 앉았을 때 오금이 헤드 끝에 닿았는가, 그와 동시에 엉덩이가 홈에 딱 껴졌는가, 등이 등받이에 딱 닿았는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등받이를 앞으로 좀 더 내는. 굿! 자, 등받이 한번 당겨 보실게요. 오케이, 맞아요? 자, 잠깐 이제 나오시고, 자, 그럼 이제 스텝 2, 아까 말씀 주셨던 이 각도, 그죠? 내가 앉았을 때 살짝 블럭이 뜨는 정도로 세팅을 해야 돼? 아니면 앉았을 때는 그냥 블럭이 다 있는 정도로 세팅해야 돼? 를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답부터 말씀드리면, 앉아서 롤러에 딱 다리를 꼈을 때 블럭이 살짝 떠야 돼요. 이미 그때부터 나한테 장력이, 저항이 제공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각도에 맞게끔 캠 각도 설정 한번 해보실게요. 지금 이게 그럼 딱 걸려 있는 상태. 딱 걸려 있어요? 예. 희남님이 앉아서 딱 했을 때 이미 저기가 떠 있어야 돼요. 안 떠 있죠? 아.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잠깐 나오셔서 조절해 보실게요. 오케이. 자, 다시 다리 끼고 앉아 보실게요. 자, 이제 살짝 뜨죠? 네. 그러면 이미 이 전이랑 다르게 운동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세부터 뭐가 이제 걸리기 시작해요? 저항이 걸리기 시작을 하죠. 이걸 원하는 겁니다. 자, 잠깐 이제 나오시고, 자, 이제 스텝 2 정리됐고, 스텝 3 롤러의 위치입니다. 롤러의 위치는 어디가 적당하냐면 발끝을 몸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이 발등에 롤러가 걸리지 않되 제일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딱 요 정도인 겁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롤러 위치 설정 한번 해보실게요. 이제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할 준비가 다 끝난 거잖아요. 지금은 설명하면서 했지만 그냥 툭툭툭 건드리면 스텝 1, 2, 3는 거의 한 30초 만에 탁탁탁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스텝 4도 있어요. 레그 익스텐션에서 손잡이를 그냥 잡고 있거나 아니면 잡고 살짝 위로 뜨듯이 그냥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레그 익스텐션에서 손잡이는 왜 있는 걸까요? 몸이 움직이면은 안 되기. 오케이. 포인트는 뭐냐면 손잡이를 잡고 당겨보세요.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돼요? 푹 가라앉죠? 예. 어디가 제일 많이 눌리기 시작했어요? 엉덩이. 오케이.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지 않게 하려고 손잡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꽉 잡고 가슴을 펴고 레그 익스텐션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5개만 해볼게요. 자, 5개 고! 하나, 둘, 셋, 넷, 5. 오케이. 다리 천천히 뺀 다음에, 아까 희남님께서 제일 큰 고민이 이걸 그냥 무릎만 피냐 아니면 무릎 피고 조금 더 올려가지고 가동 범위를 좀 더 길게 만드냐, 요거 고민이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릎만 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타겟하고 있는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주기능이 얘네가 원래 잘 해야 되는 거, 무릎을 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상을 보시는 중에 예리한 구독자분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을 대퇴사두라 그러는데 4개가 있어서 대퇴사두라 그래요. 근데 나머지 3개는 무릎을 피는 것만 하는 게 맞아. 하지만 대퇴직근이라는 애는 골반에서 시작해가지고 무릎에 정강이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무릎도 핌과 동시에 고관절 굴곡이라고 하거든요.
고관절 굴곡까지 만들어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퇴 4두를 공략하려고 하는 레그 익스텐션이라면 무릎을 핌과 동시에 뭐도 하면은 완전히 모든 기능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거다. 고관절 굴곡까지 만들면 모든 기능을 다 써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기능해부학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대퇴직근은 다리가 뒤에서 한 요 정도 오는 범위까지만 주로 그 기능에 관여를 하지, 고관절 굴곡 범위가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복부 앞쪽에 있는 이 장요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고관절 굴곡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미 고관절 굴곡이 일어났고 여기서 레그 익스텐션을 한 다음 무릎을 빈 다음 추가적으로 고관절 굴곡을 일으키는 거는 사실 누구의 역할일 가능성이 더 크다? 장요. 그렇죠. 이거 맞출 줄 몰랐는데. 그래서 굳이 여기서는 대퇴직근의 단축성 기능을 공략을 하려고 레그 익스텐션을 무릎을 핀 다음에 고관절 굴곡까지 만들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내가 고관절 굴곡까지 굳이 할 필요 없구나 라는 거를 본인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러면 말씀드렸던 거 참고해서 또 다시 5개만 해보실게요. 항상 홈에 딱 끼고 몸 들썩거리지 않게 손잡이 다 당겨서 엉덩이 밀착시키고 가슴 펴고, 오케이. 그 상태에서 5개 고! 자, 하나, 둘, 셋, 넷, 5. 오케이. 자, 다리 빼시고. 자, 그러면 무릎을 펴야 되는 거는 알겠어. 그리고 그러려고 하는 운동이고. 근데 어디까지 펴야 될까? 수직. 아까 힙서스터 할 때 우리가 힙서스터를 하는 목적은 둔근의 최대 단축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레그 익스텐션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최대 단축. 그렇죠. 최대 단축을 하려면 무릎을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무릎을 최대한 펴야 돼요. 무릎은 올리는 게 아니에요. 무릎은 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최대한 펴야 됩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질문이 하나 있을 법한 게 발끝을 당겨요 말아요? 이거 가지고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당겨야 돼요. 그래야 무릎의 안정성이 증가를 하고 우리가 훨씬 더 안전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허벅지 앞쪽 근육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무릎을 최대한 펴야 된다. 어떤 걸 기준으로 삼으면 되냐면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라 그랬죠. 발바닥이 정면을 보는 정도까지 항상 찬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놓고 대충 펴보세요. 무릎을. 그러면 발바닥이 정면을 못 보죠? 다 펴보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고 무릎을 다 펴보세요. 그러면 바짝 당기면 발바닥이 이제 정면을 보기 시작하죠. 최소 이 정도 범위까지는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그래서 제가 그냥 보내기 좀 아쉬워가지고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거 설명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영화 엽기적인 그녀 아세요? 네. 봤어요? 네. 전 그거 3번 봤거든요. 거기서 명장면 아세요 혹시? 저는 그 견우야 미안해.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네. 그때 나오는 BGM 아세요, 피디님? 뭐예요? 신승훈의 I Believe요. 그거 깔아주세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너무 열심히 하는 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2018년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알게 된 거고 추가적으로 공부하다가 늘 공감을 하는 내용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열심히, 꾸준히 이런 단어들이 뭔가 너무 흔해서 식상하다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전 그런 단어들이 물이랑 산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데 오히려 그런 소중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만연에 있다라는 개념 하에서도 물과 산소랑 열심히 꾸준히가 좀 많이 닮았고 또 그게 너무 과했을 땐 그러면 또 우리한테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닮은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어떤 열심히라는 거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 항상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태까지 훈련을 해오고 있고요. 그것들을 통제된 범위 안에서 그리고 내가 소화해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잘 지키면 지금 희남님처럼 이렇게 결과물이 좋게 나오는 거예요. 분명 열심히 하신 덕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독이 될 때는 뭐냐면 보통 희남님처럼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내가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고 훈련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작하게 되면 보통 어떻게 해요? 금방. 딱 빨리 해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되게 열심히 해서 그 결과물을 빨리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짙을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게 문제냐면 항상 신체에 주어지는 자극이라는 거는 1을 주고 1에 적응하면 2를 주고 2에 적응하면 3을 주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탁탁탁탁탁 올려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어느 시점이 되면 살짝 쿨다운을 시켰다가 다시 끌어올리면서 항상 선형으로 가는 건 없고요. 항상 파도
파동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 파동을 잘 조절하려면 결국에는 너무 열심히라는 거를 남발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약간 비슷한 성향이긴 한데 특히 희남님도 보통 어떤 자극을 내가 발전하려고 하는 어떤 자극을 주려고 할 때 1부터 안 주고 바로 1로 계획해 놓은 다음에 몇으로 뛰어들어요? 바로 3으로 뛰어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뭔가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보통 무슨 생각하세요? 무게를 더 예. 늘리거나 뭐 다 이래요. 무게를 더 늘리거나 훈련량을 늘리거나 그리고 또 결과가 안 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너무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탓하면서 궁극에는 번아웃이 와버리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살면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훈련에 쏟아부을 수 있는 에너지와 시간이 한정된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5, 6이라는 자극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 또 번아웃도 왔어. 그러니까 희남님이 예전에 좋은 몸에서 한동안 운동을 내려놓다 보니까 원치 않았던 몸으로 돌아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쭉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돌아오는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작용된 게 뭐예요? 프로그램이라는 열심히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그 기준만 성실히 체계화시켜서 시켰고 그거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다 보니까 지금 아마 예전에 살 뺐을 때 몸 만들 때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실 거예요. 그전에는 영혼까지 갈아넣는 느낌이었다면 그냥 지금은 내 일상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켜진 정도만 한다라는 개념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프로그램 때문에 잘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앞으로 몸을 만들어가고 건강을 다져나가는 이런 훈련 과정에서 항상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꾸준히 그렇죠. 프로그램이라는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내가 꾸준히 할 수 있고 그래야 적당한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준들을 명확히 잡고 잘 따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여태까지 저희가 훈련해왔던 프로그램들 있죠. 컨셉이 크게 3개였어요. 처음엔 기본기를 다지는 근비대 훈련 컨셉이었고 두 번째는 대사 기반 훈련의 컨셉이었고 지금은 바벨 훈련 위주의 근지구력을 다루는 그런 컨셉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다른 의도를 가진 프로그램을 저희가 관리하던 폴더 안에 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희남님께서 하셔야 되는 건 우리 항상 하나만 막 고지고대로 파가지고 막 1년 반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공해드리는 3가지 다른 컨셉의 훈련들을 탁탁탁 넘어가면서 돌려가면서 하는 겁니다. 맨날 똑같은 자극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권태를 느끼기도 하고요. 거기에 따른 변화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훈련도 주기화를 통해서 컨셉을 계속 변경해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 제가 넣어놨으니까 앞으로 지금 하시는 것처럼 무리하지 마시고요. 성실하게 꾸준히 관리하시다 보면 지금 저희 오늘 아침에 확인한 비포 애프터가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지만 저는 앞으로 희남님이 원하는 목표는 조금 더 멀리 한 발짝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요 마지막 한 발짝은 지금 해왔었던 것처럼 하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렇게 복코프 마지막 촬영 마치고요. 고생 너무 많으셨고 아닙니다. 앞으로도 훈련 잘하시고 명령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